자, 시작합시다.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138억 년 전 동그라미시고, 이 말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즉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가 있는데, 자 잠깐만 여러분들 볼게요.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주변이야. 그러면 현재 이 알갱이들의 입자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질량은 일정이라고. 그런데 부피는 팽창되니까 증가한단 말이죠. 그럼 분모값이 증가하는 거니까 밀도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진다는 거 꼭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 봅시다.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고, 왜?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그래. 거기 줄치시고,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고 밀도는 점차 감소했다. 왜? 팽창돼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자, 우주의 질량 변화는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만 하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다. 자, 빅뱅 우주론의 정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해. 우주 초기의 원소의 행성,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집중. 잠깐만 보자. 얘들아, 주기율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이거 한번 한 적 있나? 순서 다음에 누가 있어? 1, 6, 이 순서대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자, 집중! 입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거꾸로 갈 때. 거꾸로.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원자는 뭐와?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어. 근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배웠던 중등부 버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고등부 버전에서는 하나 추가해야 돼.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알겠어요? 이게 고등부 버전이야. 자, 근데 이제 집중해.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거야. 기본 입자라는 개념을 물어볼 거야. 근데 이 기본 입자라는 건 뭐냐면 우주 초기의 빅뱅 시 탄생한 입자야. 자, 제가 분명히 이걸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본 입자에 뭐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로 조금 있다가 빼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에는 뭐뭐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쿼크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지니는 입자다. 이거는 중학교 때 주구장창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쿼크는 처음 우리가 들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맨 뒷부분에 살짝 언급하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쿼크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위 쿼크가 있고 아래 쿼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수학에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 맨 초기 때 정수 배울 때 정수에는 플러스 수가 있고 마이너스 수가 있다는 거야. 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정수에서 플러스로 표현되는 내용과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내용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하기 2 그러면 플러스죠. 맞아요? 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될 게 플러스가 가는 뉘앙스는 긍정적이에요. 즉 파지티브. 알겠죠? 마이너스가 가지는 의미는 부정적이에요. 즉 네가티브. 이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익을 플러스로 본다면 마이너스는 뭘로 해석하면 될까? 이익의 반대이고. 그렇지, 손해. 이런 거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내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지는 뉘앙스대로 얘기해봐.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 싶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가 파지티브야, 아래가 파지티브야. 그렇지.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위를 파지티브 즉 플러스로 보는 거야. 아래는 그럼 뭘로 봐? 마이너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집중해. 야, 위네.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질 거야. 아, 아래네. 나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성질을 가질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커프라는 입자 하나에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전압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거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거 정도는 알 겁니다. 위커프는 플러스 3분의 2 쿨럼으로 되어 있다. 아래 커프는 마이너스 3분의 1 쿨럼으로 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요 내용은 빨리 빈 공간에다 써주세요. 일단 빨리 써주셔야 돼.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도 돼. 아니, 여기 공간은 아니야. 자, 그래놓고 연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내 얘기 잘 들어?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때려 맞춰봐. 자, 여기에 위커브가 하나 있고, 위커브가 하나 있고, 아래 커브가 하나 있어. 자, 얘는 위커브가 하나 있고, 아래 커브가 하나 있고, 자, 이건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 커브가 하나 있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커브 하나가 가지는 전하의 양이 자리에 옮겨서 이쪽으로 가도 돼. 플러스 3분의 2야. 그러면 얘도 위커브니까 얼마야? 플러스 3분의 2야. 그럼 얘는 아래 커브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정수 계산해 빨리. 9 5점. 플러스 1이지? 맞아? 빨리 얘기해봐. 맞아? 그래서 얘가 양성자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 계산해봐 빨리. 0이지? 이거 설명 했던 건가? 그럼 얘는 뭐가 되나? 이거 찾아내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맞죠? 35페이지 패스.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36페이지 갑니다. 진도 살짝 빠르게 갈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빅뱅 약 138억 년 전의 빅뱅.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에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왜 밀도가 매우 작았다는 얘기죠. 즉 에너지가 응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자, 기본 입자 동그라미 C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 전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따라서 기본 입자가 수위 많이 만들어졌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 지금 금방 설명했죠.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세 개가 결합하여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하였으나 여기까지 줄 쳐야 됩니다. 초기 시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비슷했습니다. 두 페이지 가면 또 나와요.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줄 치셔야 되고.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줄 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서 왜? 처음에는 고에너지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즉 원자 핵에 속해 있지 않는 자유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다. 줄치세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 볼게. 주기율표에서 1번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야. 자, 집중해 얘들아. 주기율표에서 1번을 차지하는 수소는 얘는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양성자라는 입자가 하나지? 네. 그지? 네. 그래서 수소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얘는 입자가 한 개로 되어 있다. 즉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거나 따라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수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놓고 따지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 배웠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배웠어. 그치? 중학교 3학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체계적으로 과학을 배웠으면 이미 이 내용을 다 패스하고 넘어갔어. 근데 대다수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은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할 때요, 이 개념을 도입을 안 시켜요. 왜? 이거 고등학교 버전.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 왜? 완벽하게 질량비를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암기시켜? 그건 아이들을 썩어 문드러지는 상태로 만들어가요. 솔직히 까놓고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으면 뭐야? 수소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집중해, 이건 중요한 거니까.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겠지만 양성자 수예요. 뭐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난 사실을 알고 가보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2개예요. 맞아.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헬륨의 원자핵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양성자 하나가 있어야 되나요? 맞아.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 볼게. 그러면 얘네 2개가 있으니까 한 개당 질량수는 1이야. 알겠죠? 네. 여기서 시간 낭비는 하지 않을게. 오케이? 네.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한 개당 질량수는 얼마라고? 1이야. 그러면 헬륨이라는 원소 기호에 왼쪽 하단에다가 2라고 쓴 건 양성자수야.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원에서 꼭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헬륨의 원소 기호에 왼쪽 위에다는 뭐를 쓰게 돼 있냐면 질량수를 쓰게 돼 있어. 뭐를 쓰게 돼 있다고? 질량수를 쓰게 돼 있다고. 알겠습니까? 네. 근데 얘는 4래.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설명했을 때, 아씨,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질량수는 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입니까? 맞아. 그럼 선생님, 요거는 아까 양성자 수라고 했나요? 맞아. 그러면 여기 2개 있으니까 질량수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지, 그치? 그치? 근데 얘는 뭘 말해? 4래. 그럼 우리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도 생각해보자고.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누구인데 중성자도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구라를 치지 않는 한, 선생님이 구라치지 않았다면 질량수가 4라는 얘기를 이 속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입자수가 4개가 있어야 된다. 이해돼? 그런데 원자핵 속에는
내가 양성자라는 건 이게 세팅했으니까 난 이것까지 이해가 가. 왜? 원자번호가 양성자 수니까 계산해서. 그치? 근데 이 속에 입자가 4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2개는 양성자는 아닐 거 아니야. 얘는 1, 1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얘도 양성자로 쳐버리면 얘의 원자번호는 2가 아니라 몇이 되어야 되는 거야? 4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 근데 말이 맞아 틀려? 틀리지? 틀리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뭐냐? 중성자. 됐습니까? 그러면 헬륨이라는 녀석은 질량수가 4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가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째 봅시다. 헬륨 원자핵 생성 봅시다. 빅뱅 후 3분 동그라미. 이거 학교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데 우주의 온도가 10억 K 동그라미 이하로 낮아져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주치시고 이건 금방 설명 드렸죠? 알아봐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자, 빅뱅 3분 이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었다. 자, 거기다 주치시고 별표 5개.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 얘는 100% 축제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확대 경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갈 겁니다. 37페이지. 자, 원자의 생성이라고 해서 자, 집중! 봐봐, 얘들아.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건 핵만 설명했어. 즉, 다시 말하면 얘까지만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원자의 구성을 가지려면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돌아야 돼. 즉, 원자핵이 전자를 데리고 있을 때만 원자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 페이지까지는 원자핵이 전자를 못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겠지. 왜? 전자를 언급 안 했으니까. 이해돼? 그럼 왜 대체 전자를 못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봐요. 내가 헬륨 원자핵까지는 구성했어. 그럼 얘가 플러스 1일 거고 얘도 플러스 1일 거야. 그럼 얘는 전반적으로 플러스 2의 성질을 가자.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는 전자가 플러스의 이끌림을 받아서 얘 주변을 들어와야 돼. 그러면 드디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원자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 앞전까지는 얘가 전자를 못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느냐? 초기에 우리가 고에너지 상태라고 그랬어. 맞지?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가지 공식이 있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었던 2분의 1 곱하기 질량 매스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대한 2분의 1의 무의 제곱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근데 이제 고3에 올라가면 또는 물리에 가면 연력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그때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3 비례 상수 K, T. 여기서 말하는 T는 템프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고난이도로 한번 가볼까?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그럼 선생님, 여기서 구하는 운동에너지나 여기서 구하는 운동에너지나 같은 운동에너지의 개념입니까?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내가 이거 식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맞아요. 써도 돼요. 그럼 선생님, 제가요, 이거 약분 시켜도 되나요? 맞아. 그럼 종류하면 선생님, MV 제곱이 3 스몰 KT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맞아. 그럼 선생님, 제가 V 제곱만 남기고 옮기면 질량분의 3 스몰 KT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맞아. 그럼 선생님 따라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종의 결론은 V는 루트 M분의 3 스몰 KT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아마 이게 매우 중요해. 빅뱅 초기, 자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이건
근데 어렵지는 않아. 식을 가지고 유도하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명쾌하게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아, 무슨 얘기냐? 자, 봐. 빅뱅 초기에 형성된 원소는요, 수소나 헬륨. 근데 얘네들이 가지는 주기율표상에서의 원소의 상대적 질량은 매우 작아. 즉, 다시 말하면 매스라는 질량은 엄청 작아. 어? 그러면 초기 온도는 엄청 높아. 근데 더 웃긴 건 뭐야? 원자 핵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보다 엄청 커. 약 한 2000배 정도 돼요, 2000배. 그러면 얘는 이 전자의 질량은 더더욱 작을 거야. 맞겠지? 그럼 여러분들 분모값은 엄청 작고 분자값은 엄청 커. 그럼 얘 값은 어떻게 될까? 엄청 크겠지. 즉 다시 말하면 전자가 졸라 빠른 거야. 졸라 빨라.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커먼 역할로 이렇게 해놓은 새끼 너도 와봐. 그러면 얘가 뭐라고? 뻑! 왜 뻑 할까? 아, 졸라 빠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KTX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그래서 앞전까지는 원자라고 불릴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왜?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주가 점차 팽창되면서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낮아지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새끼가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 핵이 어떻게 되는 거야? 루아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뻑기 못 날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 수 있었고,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원자가 생긴 거야. 이거 외고 중요해. 이거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보는 거. 알겠습니까? 그 원자의 생성이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원자의 생성 빅뱅 후 약 38만 년 동안 치시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셔야 돼. 자, 그 다음 내용 갑시다. 38만 년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 3000K 동그라미, 여기서 K는 켈빈 온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칠하는 건 무조건 학교 시험 문제 100% 걸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의 핵과 결합하여 중성인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즉 원자의 생성은 38만 년. 그러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은 약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대 1. 거기다 또 줄 치시고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확대경에 벨트 하나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건 안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욕당이라고 하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렵지 않은 개념이야. 자,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 되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빨간색이 양성자인데 14개지? 맞아요? 흰색이 중성자인데 2개지? 그러면 14대 2니까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7대 1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일단 그래놓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더니 헬륨 원자의 그림 보세요. 알갱이가 몇 개 포진되어 있습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4개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자 양성자 14개 중에 2개는 헬륨이 가져갔으니까 12개 남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12개 대 4개니까 12대 12개 대 4개니까 11이 얼마야? 4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 나와? 그래, 그래서 3대 2인 거야. 됐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아.
자, 그 밑에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겁니다. 왼쪽부터 봅시다. 원자의 생성 이전.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원자에게 빅잡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즉 기본 입자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띤 입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함으로 빛이 산란되었다. 즉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주시쇼예요. 그리고 별표 추가. 자, 여러분들 집중해. 이거 어렵지 않은 개념이나 날마다 원자가 촌락바람 속도로 가. 근데 빛도 나중에 물리학에서 배우겠지만 빛은 두 가지 학설을 갖고 있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설과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학설 하나가 양립해.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러요. 즉 입자의 성질도 같고 파동의 성질도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가지는 입자의 이름이 뭐냐? 광양자라고 불러요. 빛광사. 아시겠죠? 양자의 표가 때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빛이 진행하는데 얘도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매우 빠른 자유전자가 이 빛의 입자를 때려. 그럼 이 빛의 입자가 잘 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관측자의 시선에서 딱 바라봤을 때 빛이 잘 못 와. 그게 바로 불투명한 상태. 근데 여기서 대다수 아이들이 이걸 헷갈려라 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안개 끼면 빛이 나한테 와? 그거야.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안개가 싹 거치면 어떻게 돼? 빛이 나한테 오지? 그게 투명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 네. 원자의 생성 이후에 이 전자가 이제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거. 이걸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 이거 제가 아까 분명히 강조드렸죠. 3000K. 우주의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의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아시겠죠? 배경 복사.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이후 우주의 변화 봅시다.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중력에 의해 모여 별과 은하를 형성했고 즉 만들었고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자, 다음 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약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고 계속 팽창되고 있다는 우주론. 이거는 빅뱅 우주론이죠. 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고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했겠죠. 그러면 2번은 감소. 우주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봅시다.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 다음에 중복된 사분은 양성자겠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코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델은 좀 잘 해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빅뱅 이후의 입자의 생성 순서. 이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순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자, 초기에는 기본 입자인 코크와 전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6번의 바로는 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크의 구성으로 인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헬륨 원자핵을 구성했고 여기에 수소 원자핵을 만들었다라는 건 빠졌죠. 집중! 수소 원자핵을 만들었다는 개념은 빠졌죠. 왜냐? 왼쪽에 양성자를 생성했다라는 것에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기다 코멘트 달아주세요. 세 번째 내용에 6번 전자 바로 옆에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양성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돼지꼬리 하시고 수소 원자핵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래서 7번은 헬륨 원자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38만 년 우주의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 그럼 8번은 수소고요. 얘네들이 가지는 질량비는 선 스펙트럼의 굵기로 해석할 거고 선대 1로 해석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빅뱅 후 3번 갑시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중성자까지 개입되면 헬륨인 거야. 네. 양성자만 덩그러니 놓여있으면 수소인 거야.
이 부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빅뱅 후 몇만 년의 3000K?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38만 년 3000K 우주 배경 복사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갔고 이때 원자의 생성이 일어났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OX 문제 갑시다. 우주는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맞는 얘기죠. 꼭.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분산되니까 에너지가 X.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했겠다. 맞는 얘기죠.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기본 입자가 계속 생성되어 우주의 질량이 증가했다. 질량은 일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X. 2번 전자가 결합하여 쿼크가 만들어진 이런 분 개떡다고 같은 소리야. 쿼크는 원래부터 초기에 탄생한 입자예요. 틀렸습니다. 자, 양성자는 3개의 쿼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위 쿼크 하나, 위 쿼크 하나, 아래 쿼크 하나. 맞네요. 중성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개수는. 헬륨 원자액은 2개.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2개의 양성자라고 해줘야 되겠죠. 틀렸네요. 선생님 설명 어렵지 않죠? 4번 봅시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력으로 빈거 맞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 음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맞죠?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입니다. 3번 갑시다. 빅뱅 이후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 자, 3번의 별표가 5개.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맨 처음에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맨 처음 와야 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굽니까? 니은이죠. 그 다음에 이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 골라야 돼요? 니은 다음에 누구? 리을.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핵 만들고 원자가 만들어졌으니까 디귿, 기억이 되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성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는 뭐지? 그렇죠. 빙고. 쿼크. 잘했습니다. 자, 빅뱅 후 3분 뒤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이거는 내가 주구장창 강조했어요. 몇 대면? 3대1 4번. 그림은 헬륨 원자의 모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A, B 입자를 각각 쓰랍니다. A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한 녀석이니까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누굽니까? B. 빨리 이게 시간 없어. 전자. 좋아요. 7번 갑니다. 빅뱅 이후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봅시다. 바라나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빅뱅 이후 몇만 년? 3000K? 38만 년. 7번 별표 5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 정도로 낮으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뭐를 생성했다? 원자. 이에 따라 빛이 진행 경로를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빛이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내신 만점은 실력업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는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수업이 9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9시에 끝나는데 8시 40분까지는 진도 쭉 빼고요. 알겠습니까? 네. 나머지 20분은 문제풀이 시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20분만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44페이지 갑시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한 원소의 구성합니다. 별의 탄생 별표 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별표 치고 버릴 건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의 특징 중에 동그라미 1번은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힘의 평형과 별의 크기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개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별의 탄생 봅시다.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코멘트 달아주세요. 뭐라고? 무거운 영역. 밀도는 여러분들 무거운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얘기야. 그럼 밀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곳에서 별이 탄생하는 거야. 자, 집중해. 자, 여기가 성분의 공간이야. 근데 밀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특정 지역에 밀도가 높은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얘가 무거워. 그럼 주변에 있는 입자들을 얘가 상대적으로 끌어당겨. 누구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그러면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럼 우리 두 글자 뭐라고 치는데? 중력. 그러니까 일시적 중력으로 인해서 이 입자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 거야. 그러면 점점 중심을 기준으로 입자가 가지는 총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별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지? 기본 내용이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때 배웠었어. 뭐 배웠었어?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었잖아. 그냥 그래.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위치 에너지냐, 얘들아. 그래서 이니셜로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선생님 버전으로 얘기할게. 질량에다가 그래비티 곱하기 로프 하이트 이렇게 구해서. 선생님은 중학교 아이들한테 미리 이걸로 가르쳐.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던 버전은 뭐냐면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위치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배웠을 거야. 말했어요. 그치?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면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 다시 할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 어차피 물리 원에서 또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니셜 매스가 뭐냐면 질량이야. 여기에서 G는 뭐냐면 그래비티, 그래서 중력과 속도 9.8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9.8이라는 게 중력과 속도 그래비티 값이 되는 거야. 이거 밥숟가락 하나만 더 얹히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월하게 그냥 해석될 건데, 그치? 맞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중학교 버전으로 이걸로 가르친다니까?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공부하라고? 그럼 미친 짓이지. 자기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높이, 하이트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운동 에너지랑 카이네틱 에너지도 구할 수 있어. 2분의 1, 여러분들 버전으로 얘기하면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또는 질량 매스, 속력의 제곱, 벨로시티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런 거야. 높이가 10m래. 근데 얘들아 질량도 안 줘. 질량도 안 줘. 어? 아무것도 안 줘. 그냥 10m만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가 떨어져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부니까 풍력감 모르고 이 문제. 원하는 문제. 그냥 그래. 맞지? 왜 선생님 질량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애새끼들 전부 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줄 알아? 난 질량 있어야 구할 텐데? 근데 뭐지 이 문제는? 높이만 알려주네? 큰일 났다. 나 이거 못 풀어. 드랍. 안 풀 거야? 아니면 찍겠지. 봐봐라. 이거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포텐셜은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에서의 기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아. 에너지가 전환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9.8 mh야. 그럼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 구해달래. 그럼 질량은 이렇게 몰라도 되지. 왜? 이쪽에 있는 질량이 1이 넘어가면 약분될 거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질량 안 줘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애새끼들 머릿속에는 뭐가 꽂혀있는 거야? 난 이거 모르면 못 구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주변에서 이런 고난도 유형도 다 틀렸을 거야, 아마. 진짜로. 그럼 구해볼까? 얘가 9.8이야. 높이야 10m야. 그럼 98이야.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9제곱이야. 그럼 2분의 넘기면 2야. 그럼 2 곱하기 98하면 196이야. 맞아? 맞아? 이게 무의제곱이 돼. 그러면 196은 14의 제곱이야. 그러면 무의는 얼마나?
됐어?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왜 얘기했느냐? 봐봐. 중력에 대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듯이 잘 봐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뭐라고? 운동 에너지로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 패턴이 있었다고 얘기했어.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역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 관계가 있고, 알겠습니까? 또 2분의 3 스몰 kT라는 역학은 역학인데 이거를 온도에 관계된 역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역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가지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오케이?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얘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봐.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중심을 기준으로 입자들이 모여. 그럼 이 입자들의 질량이 0은 아닐 거야. 그러면 중심을 기준적으로 얘네들 높이가 감소한다고 치면 되는 거야. 계산돼서. 맞아? 그럼 얘네들이 왜 높이가 감소한다 치면 중심으로 왜 모아지느냐? 중력 때문에 왜? 그럼 모아진다라는 건 팽창의 반대잖아. 그럼 팽창의 반대는 뭐야? 수축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에너지에 네이밍을 세팅할 거야. 어떤 네이밍을 세팅할 거냐? 이 수축에 의한 에너지의 이름을 지금부터 지어주자는 거야.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수축됐을 때 발생되는 열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중력 수축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 에너지 2분의 3 스몰 kT로 바뀌는 거니까 템프로 올리는 거야. 그럼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의미겠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되셨어요? 자, 갑시다. 그대로 갈게. 성분의 형성 봅시다.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강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 수축이 일어나 성운을 형성한다. 자, 이 금방 설명드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거의 원시별의 승성동을 한번 쉬어야 돼. 이건 그리고 별표 크게 하나 쳐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심에 있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별의 탄생이야. 그냥 그래. 맞아? 집중 빡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대다수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 자, 집중하시고 잘 봐봐, 얘들아. 집중.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현재 연역의 테마가 별의 탄생이야. 근데 우리는 내용하고 쭉 보니까 직접적으로 별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았어. 말해 틀려. 이 중간 단계에서 뭐를 거쳐갔다는 거야, 내용상. 원시별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간 거야, 말해 틀려. 맞아요? 이해돼? 근데 이 앞에 나는 별인데 얘는 원시자가 붙었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배우는 메인 테마의 별이 2단계에서의 별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2단계에서 의미하는 별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구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 집중해야 돼. 얘도 반짝 작은 별 이렇게 불리는 거야. 즉 빛나 빛이 있어.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도 반짝 빛나 빛이 있어. 그럼 선생님 얘나 똑같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고 얘도 빛이 있고 얘도 빛이 있는데 왜 당신은 굳이 이걸 구분하라고 하십니까? 학교 선생님이 미친 척하고 물어본다니까? 자, 봐봐. 어떤 걸 물어보냐? 야, 이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자. 이게 별이야. 라고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만들어 놓잖아? 그러고 이게 맞는 얘기니 틀리는 얘기니 물어보잖아? 그럼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는 거야. 이거는 원시잖아. 여기에 원시자가 있어? 원시별의 탄생이라는 테마를 공부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2단계에서 이걸 우리는 별이라 한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구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친 척하고 물어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해석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당연히 이해 안 가지. 왜 이해가 안 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아, 선생님, 여기도 반짝반짝 빛이라며요. 그러면 무슨 차이를 근거로 얘는 원시별이고 얘는 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뭘 근거로 대체 내가 요거를 별이라고 해석된 게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맥락을 짚고 가야죠. 그죠? 잘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건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래, 얘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반짝반짝 빛이라는 건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부터를 우리는 별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빛나는 거고, 얘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이 단계가 우리는 주, 계, 열, 성. 주계열성이라는 건 뭐냐면 별이 처음 탄생해서 사라질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치면 그 일생 중에 거의 대부분 이 반응을 하면서 지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계열에서 주로 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중력 수축만 발생했을 때는 별이라고 꼬리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원시가 떨어지고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완벽하게 세팅하지 않잖아? 그럼 애새끼들 헷갈려서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맞추고 다른 애새끼들 떨어지면 돼. 됐어, 안 됐어?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원시거리의 생성 봅시다. 성운은 계속 수축하여 온도와 밀도가 높은 빛의 덩어리가 되고,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원시별이라고 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의 탄생 보세요.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주치세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뭐를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드디어 별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이때의 별의 네이밍은 뭐다? 주계열성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 밑에 별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K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는 건데, 우리는 이때 발음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발생된 에너지가 또 다른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즉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합니다. 별의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주계열성, 즉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집중! 처음에는 별이 조그만해. 알겠습니까?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온도가 매우 높아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팽창하려는 압력, 즉 내부 압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왜? 열의 요소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얘가 이거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근데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니까 집중해. 자,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압력이 요 방향을 갖는다고 쳐보자고. 내부 압력. 근데 초창기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많이 바뀌질 않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시점에서는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생성된 중력보다 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깥으로 퍼져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크다고 하면 일정 수준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내부 압력이 큰데? 그럼 점점점 크기가 조금씩 커지겠지. 그러다가 헬륨으로 더 많은 물질, 즉 무거운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중력,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팀이라면 중력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팀이야. 그러면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다, 즉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 됐어? 그럴 때 크기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는 않죠? 자, 1번을 봅시다. 평형 갑시다.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으면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오른쪽 내용입니다. 자,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별은 수축하겠지. 근데 반대로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커지면 별이 팽창한다. 따라서 초기 때는 별이 팽창하기 때문에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해진다. 따라서 별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빨리 얘기해. 어렵지 않죠? 네. 설명 괜찮죠?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봅시다. 자,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주치세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그 45페이지에 보시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자, 집중해. 좀 밑자락 깔을게. 자, 얘들아,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돼. 태양이 주기율성 단계거든. 근데 질량이 태양의 10배야.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녀석이 갖는 총 질량과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총 질량 중에 누가 질량이 클까? 태양이야, 태양이 10배. 태양이 10배지? 이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야, 얘는 태양이고 얘는 질량이 태양이 10배야. 누가 더 총 질량이 크니? 그럼 얘지.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중에 무게가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 수 있는 건 원재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그래. 야, 니네 여기 밀가루 한 포대 있고 여기 밀가루 100포대 있어. 그러면 이거 갖고 피자 만들고 이거 갖고 피자 만들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게 피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게 논리, 당연한 논리 아니냐고. 맞아,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상상해야 될 건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는 애 새끼는 가벼운 원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됐습니까? 이거 중요해. 근데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애 새끼는 뭐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부터 정리할 거야. 자, 44페이지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별이 진화하면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 동그라미 치세요. 탄소, 산소. 자, 집중. 그리고 잘 봐. 얘들아, 주기율표 그려보면 이상이 얘들아 잘 봐봐. 주기율표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탄소, 산소는 이쯤에 있어. 근데 철은 어디 있는 줄 알아? 이쯤에 있다. 그러면 원자 분모가 철은 엄청나게 커. 그리고 원자 분모가 의미하는 건 양성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양성대에 계속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질량수는 철이 크겠어? 탄소, 산소가 크겠어? 철이 크겠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철까지 갈 수가 없어요. 원재료 물질이 적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 단계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암기할 게 아니라고. 됐어, 안 됐어? 이해돼? 그러면 철까지 가는 건 질량이 뭐 정도인 별에서 철까지 간다는 거야? 태양의 10배 정도 된 별에서 철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4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아까 설명했고요. 중력 수축 아까 설명했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의 중단인데 거기 보시면 어디만
체크하면 되냐면 핵융합 반응의 중단에서 맨 마지막 원인 탄소 산소까지 생성된 중심부만 남는다. 거기다 줄 치세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나오죠. 원으로 되어 있는 그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에 별표. 자, 바깥층은 수소고요. 그 다음 층은 헬륨이고요. 중심부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산소라고 써 있죠? 자, 이 그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딱 보여주고, 야, 얘가 질량이 주기율성에 얘가 질량이 태양의 10배니 태양 정도니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개쉽지. 탄소 산소까지 갖고 못 만들었으니까 태양 10배라고 대답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개쉽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설명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자,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인 배를 봅시다. 수소 핵융합 반응 원리는 똑같아. 중력 수축, 헬륨 핵융합 반응, 중력 수축 등등등등 핵융합 반응의 중단. 자, 거기 내용만 주십시다. 별의 중심부에서 뭐까지 생성되면? 철 끝.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봅시다. 중심부에 뭐라고 써 있어? 중심부에 뭐라고 써 있어? 철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동그라미 중심부에 철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럼 얘는 질량이 태양의 10배야, 질량이 태양 정도야? 됐어. 끝. 됐습니까? 그러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내부에 철까지 만들고 그 이후에 더욱더 불안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로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빨리 얘기해. 그래서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주의해 보세요. 주의해. 이것까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 진화는 주기율성, 적색거성, 행성성은 백색 외성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별로 선택해. 이건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이 단계에서 조금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건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한번 봅시다. 주기율성, 초고성, 초신성,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별 블랙홀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위의 그림에서 마지막 단계의 백색 외성에서 중심부의 탄소산소 됐습니까? 왜? 질량이 태양 정도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아래쪽 주기율성, 초고성, 초신성 단계에서 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초신성이 폭발하면 엄청난 에너지에서 온도가 더 높아져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어렵게 되면 금이나 우라늄 같은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아 빨리 얘기해. 됐어? 됐어요? 자 46페이지 잠깐 봅시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 있는데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개념 확인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패스할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목요일 날은 47페이지 설명 들어가 있어. 됐습니까? 네. 5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정리하는 시간 가지세요. 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인 줄 알아?